일요일이죠. 예, 일요일 오전에 좀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기 싫죠. 네, 아무튼 네, 그래도 10시 반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죠? 10시 반 정도는. 예, 그래서 아마 3월 중으로 가면은 좀 많이 당겨지긴 할 겁니다. 예, 제 생각에는 한 9시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9시. 그죠? 수능이 언제 시작해요? 수능이 이제 8시 반 정도에 시작하잖아요. 8시 10분 정도에 입시를 해서 8시 정도에 입시를 해서 아무튼 좀 봅시다. 일단은 간단하게 복습해 봅시다. 간단하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거듭제곱 근여죠. 뭐였냐면 x의 n 거듭제곱을 했을 때 a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a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죠. 어제 열심히 불태웠더니 목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 x를 n번 거듭제곱했더니 a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우리는 요거를 세 가지 표현으로 했었는데 한번 복습해 보면 이 x라는 친구가예요. 주어가 x라는 친구는 a의 n 제곱근이다. 한 가지 더 표현이 거듭제곱했을 때, 근데 뭐 거듭제곱했을 때? n번 거듭제곱했을 때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그 다음에 한 번 더 쓰자면 이 방정식의 근, 이렇게 세 개를 해석을 했어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됐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거듭제곱근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읽어보면 우리가 n제곱근 a라는 소리는, n제곱근 a는 우리가 어떻게 읽었었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되죠? 수민아? 얘 어떻게 돼요? n제곱하면 누가 되는 수예요? 그렇죠.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질 부분, 우리가 성질 부분도 전부 다 정리를 깔끔하게 했었습니다. 그죠? 성질 부분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이 있었는데 쉬운 성질들은 좀 제외하고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했어야 됐어요. m제곱근 a의 n제곱을 했을 때 우리는 거듭제곱을 좀 어떻게 바꾼다? 거듭제곱 근 자체를 우리는 무슨 형태로? 유리수의 형태로 항상 바꿔줘야 된다.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유리수의 형태로 m제곱근 a라는 친구도 a의 n분의 1제곱 같은 유리수의 형태로 바꿔줬을 때 우리가 계산하기가 훨씬 더 용이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제곱근에서도 우리 뭐 나눴던 거 기억나요? 은찬아, n이 뭐에 따라서? n이 홀수냐에 아니면 n이 짝수냐에 따라서 개수 달라졌던 것도 기억나죠? 어제 했던 것 중에. 홀수였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죠? 짝수였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2차의 형태로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친구가 양수라면 1개. 그죠? 그 다음에 0이어도 1개. 음수여도 1개의 형태가 됐었죠. 근데 이 n이 거듭제곱의 짝수의 형태에서는 양수라면 2개, 0이라면 1개, 음수라면 0개의 형태가 됐었죠. 맞습니까? 정리하자면 그래프상의 교점이 바로 실근의 개수였죠. 그래프상의 교점은 실근의 개수. 왜냐하면 방정식을 푼 형태였으니까. n 거듭제곱의 이 형태는 거듭제곱 근은 몇 개지만 n개지만 우리는 그 중에 누구 것만 보겠다? 실근만 보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는 거였고, 그죠?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도 했었어요. 기억날 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면 우리는 원래 지수 부분을 어디까지만 한정을 했냐면 자연수까지만 한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밑은 어디까지 정의가 됐냐였죠. 자연수일 때는 준이 어땠어요? 실수? 전체였죠. 맞나요?
맞죠? 네. 근데 자연수에서 우리는 첫 번째 정수로 확장을 했고, 정수에서 유리수, 그 다음 유리수에서 실수까지 확장을 시켰죠. 맞나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네. 반면 정수일 때는 어떻게 됐죠? 범위가 뭐가 아니어야 됐어요? 밑이 0이 아니어야 됐죠. 그렇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유리수와 실수에서는 밑이 준을 어때야 됐어요? 밑이 0보다 컸어야 됐죠. 맞습니까? 네, 요 내용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한 다음에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로웠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 부분은 오늘 좀 쌤 B에서 조금 어려웠던 유형이랑 또 상문제에서 좀 적용을 해보고 좀 더 다룰 수 있는 문제 있으면 좀 더 다뤄보고 오늘은 가능하면 로그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죠. 네, 쌤 B 복습 한번 해봅시다. 네. 근데 이제 문풀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너무 쉽게 맞춘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 이거 맞히긴 했는데 한번 명확하게 내신과 수능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은 문제도 있을 거고, 예, 아예 접근을 못한 문제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 모두 한번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함께 해봅시다. 첫 번째 유형 1번입니다.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나왔죠. 예, 01번. 예, 어제도 다뤘지만 반드시 이제 맞춰야 되는 문제고 02번 잠깐 봅시다. 예, 여기서도 했어요. 02번도. 복습을 했죠. 여기서 02번. 예, 혹시 02번에서 헷갈려 하신 분들 봅시다. 첫 번째로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4제곱근 마이너스 4의 4제곱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근데 방금 여기 앞에서 이제 쭉 했던 것처럼 이 친구 읽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세제곱에서 뭐 되는 친구예요? 세제곱에서 그렇죠.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7 되는 친구죠. 그런데 우리 이 세제곱을 뭐 할 수 있어요? 바깥으로 뺄 수 있죠. 그렇죠. 뺄 수 있잖아요. 어제 이야기 다 했었잖아.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죠? 그죠. 어제 했었죠. 네. 어제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읽어보면 세제곱에서 뭐가 되는 수예요? 마이너스 3이 되는 친구죠. 얘 이름 자체가 그냥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세제곱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의 4제곱은 4의 4제곱과 같죠. 네. 그럼 동일하게 바깥으로 4제곱만 빼서 이렇게 읽어주면 4제곱에서 4가 되는 친구니까 4겠죠. 그죠? A랑 동일한 내용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을 바깥으로 뺄 때의 연산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 이제 이 부분 하나만 더 봐볼게요. 여기에서. 이 그래프, 홀수 그래프에서 봐볼게요. 홀수니까. 홀수니까 한번 봐보자. 홀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x에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3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x에 세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3 x를 한번 구해볼게요. 네. x 홀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이 x는 두 개의 교점이니까 이거 맞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구해야죠. 그죠? 네. 혹시 이게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었으면 이거였겠죠? 맞죠? 그럼 3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이게 3이었다면 넘어가니까 세제곱근 3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친구도 그냥 그대로 이건 놓고 그대로 읽어보면 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일 거예요. 그죠? 맞죠? 그 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예. 이 친구는 세제곱해서 3이 되는 친구. 네, 이 친구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친구 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대칭 아닙니까?
대칭이니까 이 해는 A에다가 부호가 마이너스 씌운 거겠죠. 그럼 마이너스 그대로 씌워볼게요. 세제곱근 3에 마이너스 부호를 씌웠습니다. 이 두 개는 같죠. A가 3이면 우리가 그냥 A가 3이면 얘는 3이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같죠. 이 두 개가 같네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이거네. 이 부분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죠? 네,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 네,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번은 이제 어제 했죠. 네, 넘어갈게요. 02번 거듭제곱근의 계산입니다. 우리 전부 다 제곱근 부분을 유리수의 형태로 바꿔주겠다.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유리수의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하겠다입니다. 10번 문제 한번 봐보죠. 네, 10번 문제 두 근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겠다. 이건 당연히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세제곱근 3, 그 다음 더하기 b가 세제곱근 24겠다. 네, 요것만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네, 근데 얘는 항상 우리가 유리수의 형태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수민아 얘는 뭐가 돼? 3의 3분의 1제곱이 되겠고, 은찬 A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24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24도 우리가 지수에 소인수분해 해주면 8 곱하기 3인가요? 네, 8은 2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그럼 우리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분배해서 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면은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넘기니까 플러스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3의 3분의 1제곱이 2개 있고 3의 4분의 1제곱이 1개 있으니까 3의 3분의 1제곱이 3개 있어서 이렇게 b, 이것도 정리해 줄까요? 3분의 1인가요? 3분의 1. 근데 얘가 1이니까 밑이 같으니까 지수 부분은 더할 수 있죠. 네, 3의 3분의 4제곱 이래서 이제 b를 구하고 a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지금 쉬운 문제들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거듭제곱근의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이 부분을 호진은 어떻게 바꿔준다고요? 무슨 형태로? 유리수의 형태로 바꿔줘서 연산을 좀 빠르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잘 정리하면서 따라오십시오. 네, 유형 3번입니다. 문자를 포함한 거듭제곱근의 계산입니다. 네, 문자를 포함한 거듭제곱근의 계산. 15번 같이 해볼게요. 15번. 네. 15번.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이죠. 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 반까지 도착하셔야 됩니다. 네, 매주 토요일 9시 반은 저희가 지난 배웠던 단원에 대해서 주간 테스트가 있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스트 내용들은 전부 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중간고사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들을 주간 테스트를 미리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는 내용들도 포함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하원할 때 저희가 수요일날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되는 또 과제가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좀 잘 해주십시오. 네. 15번은 별표 치시고요. 네, 거의 모든 학교 시험에 빈출이 됐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봐보죠. 일단 정의 자체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제 R이란 걸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네, 이 친구의 정의는 n제곱근 A라고 정의를 하겠대요. 그래서 항상 옳은 것만은 기억, 다음에 그대로 놓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 6제곱근 옵니까? 그죠? 그 다음 오른쪽 거 기억 그대로 읽어주면 세제곱근 제곱근 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 이제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곱해주면 6제곱근 5가 되겠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디귿만 볼게요. 니은은 그냥 하면 되고요.
디귿도 먼저 그대로 이걸 먼저 써보면 왼쪽 것만 먼저 그대로 써보면 n제곱근 a가 되죠. 여기는 그냥 n이고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대로 써보면 n제곱근 a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n은 수인아 뭐가 되는 거야? n 그 제곱의 a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저항은. 네. 우원 같은 경우는 준우야 어떻게 되니? 우원 같은 경우는 아래 a의 n제곱 이 형태는 어떻게 돼요? n제곱의 n제곱근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안에 부분이 겹쳐서 나오면 먼저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 이어서 해주면 되겠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대소관계에서 18번 보시겠습니다. 18번. 네, 이 유형 대소관계 문제를 풀 때는 네, 우리가 어제도 했었던 것처럼 대소관계 문제는 네, 적절한 거듭제곱을 해주는 거였죠. 네. 근데 그 수는 보통 당연히 최소 공배수가 되겠다는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그런데 이제 16번, 17번은 그냥 무난하게 17번도 잘 유리수로 정리해가지고 거듭제곱 해주면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1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중학교 내용이죠. 잠깐만 정리해보면 요거였습니다. 우리가 연산을 할 때 A에서 B를 뺐는데 A에서 B를 빼서 0보다 크다면 이게 나타내는 결론이 A가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이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B를 나눴는데 다음이야 뭐보다 크다면? 그죠? 나눗셈이니까 그죠? 1보다 크다면 나눗셈은 1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큰 거였죠.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할 때 뺄셈에 대한 대소 비교와 나눗셈에 대한 대소 비교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도 해봐요. 마찬가지잖아, 당연히. 넘기면 A 빼기 B가 0보다 크고, 이것도 나누면 B분의 A가 1보다 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번에 대한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1번 것만 풀어보면, A에서 B를 뺍니다. 그럼 연산만, 뺄셈한 연산만 쓰면은 마이너스 세제곱근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루트,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A가 0보다 크면은 A가 B보다 큰 거죠. A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연산만, A랑 대소 비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7차는 넘겨주면은 이건가? 이게 A가 A보다 큰가? 하는 거죠. 우리 제곱근 싫다고 빨리 유리수 부분으로 바꿔주면 이게 된 거죠. 이제 두 개 대소 비교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듭제곱 최소 공배수 몇에서 6제곱 해가지고 6제곱 하면은 N은 3회 세제곱인가요? 그죠? N은 3회 2의 2제곱인가요? 그죠? 27가 4니까 대소 비교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일단 10%가 커지면 이 정도 문제들을 그냥 좀 빨리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도 기준으로 보면 자꾸 이제 수능을 기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을 기준으로 내신에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지금 내신 몇 문항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다음 학기. 근데 수능은 아니까. 여러분들 수능도 저희가 30문항을 보잖아요. 물론 요즘에 기조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이제 조금 바뀐 걸 기준으로 해봅시다.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예요. 이 두 문제 틀려도 몇 등급이에요? 이 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이에요. 4%. 일단 4%. 두 문제가 안 풀어도 돼. 28문제 맞추면 1등급이에요. 그냥. 1등급. 근데 여러분들이 28문제 이제 계속 보는데 자꾸 28문제만 맞춰요. 예. 3월 모의고사를 봐도 28문제. 1등급이에요, 근데. 예. 6월, 욕심이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들, 수능은 92점하고 96점하고 같은 1등급이면 같게 볼까요? 다르게 볼까요? 수민아, 같게 볼까요? 다르게 볼까요? 다르게 볼까요? 같게? 예. 네. 어떨 것 같아요? 연사 같게 볼까요? 다르게 볼까요? 다르게? 수는 어때요? 다르게? 네, 그죠. 아직 이제 감이 안 올 건데 당연하게 다르게 봅니다. 당연하게. 이게 당연하게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가 얘보다 하나 더 맞췄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근데 등급인데 뭐 어떻게 나도 1이고 쟤도 1인데 어떻게 다시 말해요? 표준 점수를 바꿔요. 표준 점수라는 걸로 환산을 합니다. 환산을 해요. 예. 환산을 하면은 A가 더 높게 측정이 되겠죠. 점수로. 그래서 수능은 등급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로 대학을 가요. 아직 감이 안 올 건데 이제 점점 감이 올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고2 선생님들은 고3 선생님들이 좀 많이 오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실 건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은 28문제를 맞히는 게 중요한데 그럼 이 두 문제는 어떻게 맞추냐? 이 28문제를 혹시 수학 몇 분이죠? 모의고사? 100분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모르면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 100분이에요. 그럼 이 두 문제는 어떻게 맞추냐면 100분 중에 보통 96점, 100점 맞는 친구들은 28문제를 한 몇 분 정도 안에 풀까요? 한 40분이면 다 풉니다. 40분에서 50분이면. 그죠? 그러니까 100분의 절반을 28문제 푸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다음 100분의 절반은 두 문제 맞히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28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풀어내는 능력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내신 시험에서 10% 4% 벽을 넘으려면 쉬운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고 시간을 사서 4% 이내에 있는 문제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을 겸손하게 풀어야 됩니다. 저도 정말 수능 때 고2, 고3 때 많이 느낀 건데 근데 쉬운 문제는 좀 대충 풀고 싶죠. 그냥 빨리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아무튼 봅시다. 다음 유형 5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22번은 이제 다뤘죠. 21번만 볼게요. 21번도 문제를 읽자마자 이게 그냥 앞에 거 두 개 짝을 지으면 안 되겠죠.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는 해석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수입니다. 첫 번째 거랑 몇 번째 거랑 묶고 네 번째 거랑 묶고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걸 묶을 때 연산이 훨씬 빠르구나. 이 정도는 캐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6번입니다. 유형 6번은 연산에 대한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유형 7번 볼게요. 또 거듭제곱 표현이 나오면 유형 7번 거듭제곱 표현이 나오면 조금 헷갈리는 게 있죠. 한번 볼까요? 유형 7번 30번 한번 볼게요. 30번 가족권 한번 봅시다. 가족권 담임이 가족권 한번 그대로 읽어줄래요?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죠. 제곱근이니까 C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쓰면 되죠. 이거 혹시 헷갈리시는 분 아직도? 그대로 써볼게요. C의 제곱근이래요. C의 제곱근. 그죠? 그 오른쪽부터 C. 그죠? 어제 했잖아요. C의 오른쪽부터 C의 제곱근이다. 그죠? 제곱근이다. 뭐가 A의 세제곱이. 맞나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훨씬 편리할 것 같아. 그러면 A의 6제곱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나 조건도 그대로 은찬을 읽어주면 어떻게 돼요? 아, 그죠. 예, 그대로 이제 읽어준 건 좀 다른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비의, 어떻게 돼요? 비의? 네. 그죠. C제곱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죠? 네. 그래서 B의 세제곱근은, 네, C의 제곱이다. 네, 이렇게 하면은 연산이 훨씬 쉬울 겁니다. 그리고 위의 조건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넘어가고요. 네, 08번 유리수 파트. 네, 요거에 대한 연산은 한번 연습을 해주시고요. 09번, 네,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 해보겠습니다. 네,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문제인데요. 38번 한번 볼게요. 38번.